제가 발표 시간이 25분 되어 있고요. 뒤에 그 김혜선 책임연구원님이 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개발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니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2007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터지기 직전에 전 세계 10대 시가총액 기업하고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10년 후를 보고 나서 바뀐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글로벌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는 보시는 대로 엑선모빌이라는 에너지 기업이 시가총액 1등이었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대로 페트로차이나나 로얄 버스쉘 같은 에너지 기업이 탑 10 중에서 3개가 있었고, 보시는 대로 시티그룹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국 공산은행에서 금융권이 3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에너지와 금융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면, 금융위기 터지고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가 IT 기업들입니다. ICT 기업, 꼭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최근에 얘기하면 오토 기업들을 포함해서 7개 기업이나 이렇게 진출했는데, 보시는 대로 10년 만에 새로운 IT 기업이 6개나 진입을 했는데요. 1등부터 5등까지 IT 기업이 장악이 됐고,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카피캣 기업들도 여기 두 군데나 시가총액 10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을 분석하고 나면 에너지 기업과 금융 기업의 몰락,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IT 기업들의 급성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인데 제가 며칠 전에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3월 20일자로 뽑아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파란 색깔이 변동이 없고요. 아까 보여드린 7개 중에서 7개가 그대로 있는데 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5위에 있는 벅셔 해스웨이는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투자 회사나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많이 담고 있어서 이 8개의 탑 8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들도 보시면은 탑 4하고 중간이 있고, 밑에 지금 또 9등 10등으로는 생활용품하고 있는 존슨앤존슨하고 금융이 재편되면서 가장 크게 남아있는 JP모건 체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파란색의 물결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서 파란색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전통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민하 교수님이 최근에 연구 많이 해서 하셨던 오토 기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근간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오늘 발표를 했지만, 언론에도 나왔지만 애플도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작년도에 15%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즈니스였다고 그러면 그걸 많이 펼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인 비상장 스타트업,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미에 대해서 조금 그 개념 자체를 10억 달러면은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000억 원이나 되죠. 어떻게 스타트업이 비상장인 상태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천문학적일까 하는 데서 한번 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카우보이 벤처스라는 그 실리콘밸리 베이스 벤처캐피탈 회사의 대표 파트너가 에일린 리라는 분이 2013년도 말에 컨퍼런스에서 어떻게 비상장 스타트업이 시가총액이 천문학적일까, 상당히 놀랍다,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과 같다라고 경의적인 표현을 한 데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앞을 다퉈서 유니콘 기업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니콘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2014년부터가 되는데요. 그 데이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가장 지금 대표되는 유니콘
오른쪽에 있는 데가 어디죠? 우버 왼쪽은요? 왼쪽은 우버의 중국판 카피캣이라고 부르는 디디 추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여행을 하시면은 이 어플 2개만 깔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을 빼놓고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오늘 그 신문에 낸 거 보면 다음 달에 IPO를 하는 것도 되어 있고요. 중동에 그 카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동판 우버라고 부르는 거기를 3조 3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 IPO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몸집 키우기를 하고 있다. 그 예산은 다음 달에 140조 원 정도로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디디 주식은 중국의 카피캣인데 카피캣은 조금 전에 이민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 것들을 카피캣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난번 회의 때 이민하 교수님이 상당히 좋은 신조어를 만들어내셨는데요. 카피캣 하면은 그냥 새끼 고양이가 어미 고양이를 흉내내서 따라하는 건데 사실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만들어서 그려내자 이런 개념으로 이민하 교수님이 카피 타이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고양이를 보고 흉내를 내고 따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카피 타이거라는 컨셉을 말씀을 주셨는데 왼쪽에 있는 비디 주식이 이제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기업도 지금 시가총액이 6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데는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 한 250조, 60조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단일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따로 있고 모바일 따로 있고 백색가전도 있고 대여섯 개의 커다란 산업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를 별개 회사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단일 회사로 놓고 보면은 한 100조 정도 되는 회사로 볼 수가 있는데 10년밖에 안 된 우버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이 틱톡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갖고 3년밖에 안 됐는데요. 미국에서 다운로드 수 1등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85조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한 5, 60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2등 기업을 가볍게 넘는 이런 평가를 3년 만에 이룬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2014년도부터 데이터를 모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출처는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들어가시면 유니콘 사이트가 있고요. CB 인사이트라는 데 들어가시면 무료로 실시간으로 유니콘의 개수가 다 떠 있고요. 거기에 주주가 몇 군데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B 인사이트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테크크런치가 있고 포춘지가 있고 크게 4개의 언론 기관에서 유니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언론들이 대부분 인용하고 있는 거는 CB 인사이트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CB 인사이트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테크크런치나 이런 데 자료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4개를 다 묶어가지고 오버랩되는 거 빼놓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보통 언론에 공개되는 숫자보다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조사해보니까 88개, 176개, 249개, 351개, 작년 1월달에 제가 조사했을 때 411개까지. 그런데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유니콘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꽤 많이 늘어나서 지금까지 유니콘이 만들어진 개수는 총 한 500개가량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는데 액세스 되고 나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편의상 그 유니콘이었다가 액세스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를 액티브 유니콘이라고 부르고요. 액세스 된 유니콘은 엑시콘이라는 신조어는 제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된 거 보면 작년 초까지 111개가 액세스 됐는데 재밌게도 IPO하고 M&A가 거의 반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일은 그 부도가 나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1조를 받아서 유니콘을 갖다가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아서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3개 정도. 그래서 이거는 세비인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웃라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데들도 다 정리해놨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 이거 다운라운드라는 데도 있고요. 참고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유니콘이 아니지만 이머징 유니콘이라고 해서 5억 불에서 10억 불 그 사이가 되는 것들도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예비 유니콘들에 대한 리스트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얘기했는데 유니콘의 개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개가량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유니콘 중에서도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는 좀 이름을 달리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조어가 데카톤이라는 이름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000억 달러가 됐으니까 1000억 달러는 또 다른 등급을 나눠달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조어가 헥토콘입니다. 사실은 이 헥토콘이라는 단어를 놓고는 조금 옥신각신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슈퍼 유니콘이라고 쓸지 헥토콘이라고 쓸지 과연 헥토콘이라는 게 탄생할까? 비상장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거가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일단 용어는 헥토콘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우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니콘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은 버블링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과거에 있었던 1999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생각난다. 조만간 이것도 2차 닷컴 버블과 같이 많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조어가 유니콥스라는 신조어입니다. 유니콘에다가 시체를 합성어로 만드는 유니콥스하고 유니콥스라고 부르면은 부도난 유니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빌 걸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유니콥스라는 말을 상당히 즐겨하고 실리콘밸리에 가면 유니콥스 때문에 길바닥을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일 거다 이런 식의 악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불행인지 행운인지 한 건의 유니콥스가 지금 나온 거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이었다가 상장이 되거나 M&A가 돼서 엑스스 되면 엑스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한 500개 가까운 유니콘들 중에서 데카콘을 찍었던 거, 시가총액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했던 거가 한 20개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카콘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우버 여기 약간 이탈릭시로 흘려놓은 거는 IPO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언론에 공식적으로 된 데들입니다. 그래서 우버가 다음 달에 IPO를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우버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가까운 돈으로 IPO를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틱톡을 하고 있는 바이트댄스, 샤오미는 작년에 상장을 했고요. 액세스 된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디디 슈싱, 에어비앤비는 금년에 IPO 예정이고요. 팔렌티어, 록박스, 메이티안 디엠핑 작년에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된 중국의 가장 큰 배달 어플이고요. 위워크이라는 회사, 플리카트라는 인도의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회사는 월마트에 M&A가 돼서 넘어갔고요. 스페이스X, 핀트레스트, 세미움드라고 하는 특이한 회사가 있는데 대머리 치료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특이한 이런 회사인데 이게 기업 가치를 최근에 상당히 높게 받아서 급부상한 이런 회사가 되고요. 포티오라는 1인 미디어 기업이 있고요. 드롭박스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DJI라는 상업용 드론 중국 1등 회사가 있고 인도의 결제 시스템 페이티엠이라는 회사 또 최근 아주 급부상한 회사입니다. 립까지 그래서 사실은 20개 정도까지 데카콘이 만들어졌는데 샤오미하고 메이티앤 디오피하고 드롭박스는 IPO를 했고 플립카트는 M&A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데카콘으로 남아있는 거는 16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년에 지금 세계가 IPO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한 13개 정도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예비 대가 펀드도 꽤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의 숫자는 연말까지도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B2C 서비스 업체하고 P2P 서비스 업체를 두 개를 합쳐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나 이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이게 90% 이상을 차지하고, 예상을 깨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극히 일부분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매년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캐피탈 포럼에 참석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하드웨어나 신기술 같은 데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 우리는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그 세이즈라는 컨설팅 펌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유니콘을 배출한 그 창업자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는 대로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이 창업에 관련된 이런 그 대학의 순위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그 우수한 대학에서 유니콘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부터 시작해서 하버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IIT, MIT, 유펜, 옥스퍼드 대학, 테라그 대학, 이런 그 워터루 대학까지.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세계적인 그 스타트업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니콘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평균 6년 정도 걸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의 데이터가 빠진 겁니다. 재작년 데이터를 집어넣고 보니까 지금 5년이 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니콘이 탄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요.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지고 5년 정도면은 유니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최연소 창업자는 스냅챗을 만들었던 그 에반 스피겔이 22살에 스탠포드 대학 다닐 때 만들어서 유니콘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에 성공을 했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다음에 5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상장할 때 시가총액이 38조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상장하는, 지금 스냅이 어려워져서 많이 꺾이긴 했지만 10몇 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세에 B2B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B2B로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된 거로 62세에 창업해서 3년 만에 유니콘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개 유니콘이 나왔는데요. 야놀자가 금년도 2월 달에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2천억 투자를 받으면서 7번째 유니콘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콘이 되는 과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가 2015년도에 일어났을 때 100억, 그래 150억, 600억, 200억, 2천억 이렇게 돼 있는데, 시드머니 정도나 기본적인 투자 정도까지는 국내에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상당히 큰 규모의 실제로 유니콘으로 올라서기 위한 그 스케일업 단계는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좀 힘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 7호 유니콘이 됐지만 그 후팡도 있고 크레스톤, 이 뒤에 김혜선 책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실 때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7개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유니콘들하고 앙트레프너의 관계를 보면 창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소위 얘기하는 시리얼 앙트레프너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관련 산업군의 근무 경험이 있는데 평균 11년 정도의 관련 산업에서 일한 거로 나타나고요. MBA 출신들이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창업자가 우리나라 같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드림팀으로 평균 3.4명인가가 창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중에 1명 정도는 MBA 출신들이 있더라. 그리고 글로벌 연합팀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그리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평균 34세의 유니콘을 창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신조어가 또 좀 재밌는 게 있어서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우버드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우버드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만들어 놓은 신조어입니다.
이런 그 세상의 변화, 유니콘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도태가 된다라는 소위 뭐 속된 얘기로 새해가 된다. 우버에 대한 이런 그 유니콘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면 그런 뜻으로 우버드라는 말을 좀 쓰고 있고요. 우버라이제이션은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만든 건데 세상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들은 우버화 된다라는 거로 우버라이제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좀 어려우면서 좀 특이한 개념의 신조어인데 유니콘 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은데 해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1 환율 같은 데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를 해지라고 그러는데 유니콘 해지라고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 전통적인 대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니콘이 좀 낯설고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자니 미래에 상당히 불안해질 것 같아서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M&A 하는 현상들을 유니콘 해지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무인 자율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유니콘 해지를 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차량 공유 어플, 동남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랩이라는 데다가 최근에 투자를 하면서 유니콘 해지를 하고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월마트나 GM 같은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유니콘 해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관련되어 있는 아마존들하고 아마존에다가 ED를 붙여서 아마존들 그러면 아마존이 승자 독식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인더스트리에 들어가면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초토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존도 하면은 아마존이 당신의 인더스트리에 들어갔으니까 당신의 인더스트리 이제 아마존에 먹힐 날만 남았다서 초토화라는 개념으로 아마존드라는 말을 신조어로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 기아차가 인도에 올라에다가도 투자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전략적으로 차량업체에다가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소프트뱅크가 성정이는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쪽 차량 공유 어플에다가 상당한 그런 투자하고 있습니다. DD 주식에 현금으로 투자했고요. 그래 올라 그다음에 주식으로다가 투자를 했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정이가 투자한 모든 어플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요. DD 추싱을 깔아놓으면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전체에 가서 그랩을 다시 깔 필요가 없이 DD 추싱으로 그냥 다 차량 구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도 이걸 그냥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얘네들이 미국의 리프트하고도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놔서 DD 추싱을 깔고 있으면 미국 경우는 리프트를 그냥 띄워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버하고 DD 추싱만 깔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여행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서 유니콘 해지 개념으로 투자한 유니콘 기업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프트도 작년 3월 말부터 거래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가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조 원 정도의 상장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리프트가 이렇게 이용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적자 폭이 계속 커집니다.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 상태로 IPO를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0, $1,200억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다음 달에 서울 제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상장이 되면 GM이나 포드나 크라이슬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를 이루지만 우버도 스티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마존 학습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아마존 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자를 내면서 최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낮았죠. 이때까지를 참아낸 결과가 이렇게 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거를 좀 아마존 학습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는 낯설지만요. 보니까 2018년도에 나스닥 상장 기업의 무려 81%가 적자 기업 상태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테슬라법 이렇게 해가지고
적자가 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데를 몇 개 상장시켜준다고 얘기하지만 이 주식시장 나스닥 시장은 이렇게 81%가 적자 기업이 돼 있는데 이들 기업을 분석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집중하기면 의도된 적자지 우리가 흑자를 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켜봐야 되는 회사를 있어야 되지만요. 그래서 미래 수익을 위해서 현재를 베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34조 원 정도를 분명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시주가 잘 보시는 대로 들어온 게 우리나라에서 매년 11월 11일 날 족보도 없는 막대과자 먹고 있는 날에 중국 애들은 방문제 1111에서 싱글들이 상당히 외롭고 그럴 테니까 쇼핑이라도 많창 해라 우리가 많이 갖다 줄 테니까 해서 작년에 알리바바가 하루 만에 판 거가 35조 원이죠. 그 징동닷컴하고 합쳐서 거의 60조 가까운 돈을 24시간 내에 벌어들이는 그거를 벌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성장 속도가 중국의 비리 주식 징동닷컴 미국의 아마존 이거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는 오토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고요. 조금 뒤에 가지하실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오토라는 개념과 최근에는 오토 기업들이 오프라인에 진출하는 오토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요. 그래서 아마존이 오프라인에 서점을 내고 아마존보다는 오프라인에 편의점 같은 걸 내고요. 와비파파라는 유니콘 기업이 안경점을 오프라인으로 내는 이런 것들을 오포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뛰어난 전략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 곡식을 열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다 구성해서 싹쓸이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야놀자가 국내 250개 정도의 호텔과 모텔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 오포라고 부르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 시장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에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는 아이카본엑스라는 회사는 크기에서 올려놨는데요. 창업한 지 6개월 만에 유니콘이 된 기업입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회사는 이런 분리파라는 회사는 사실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데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최근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가 이런 회사들이 좀 특이해서 우리가 약병이라든가 식품병 같은 거는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증강현실로 파워가 돼서 정보가 다 뜨게 되어 있는 이런 건데 이거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증강현실이 기술이 뛰어난 것도 필요가 없고 여기는 코드만 읽으면 띄우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증강현실 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저건 조교가 만들어도 한두 달에 만든다고 해서 좀 왜 안 하시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렇게 수준 낮은 거를 못했다고 해주셨고 이게 비즈니스 세계하고 연구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리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파라는 회사, 그 다음에 마인드메이드라는 것도 사실은 병원에서 쓰는 환각통 환자한테 VR을 써가지고 이런 것도 뛰어난 기술이 아니더라도 병원 쪽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유니콘 기업이 지금 500개가 나와 있다는데 아까 이민하 교수님이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피 타이거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글로벌 연합팀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비즈니스 모델 500개 유니콘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로켓 인터넷은 이런 회사입니다.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로 밖에서 파는 회사인데 4년 만에 7조 원의 가치로 독일 시장에 상장한 회사고요. 이들 기업이 투자한 회사가 유니콘이 무려 12개나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로켓 인터넷 같은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민하 교수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교수님이 좀 주축이 돼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뒤에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뒤에 더 좋은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